저는 그게 진짜 경매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지역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전 이 물건을 싸게 살 거니까 이 물건이 지금 맞아요.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지. 그 맞아요. 주변이 얼마인지는 제 아파트는 특히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 안 네. 들이고도 짧은 시간에 편하게 좀 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경장인입니다. 법무사님 옆에 모셨는데 우리 수강생들 사례들 소개시켜 주신다 그래가지고 초대해드렸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분부동산의 진심이고 강남역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범희 법무사입니다. 오랜만에 촬영인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예. 전세 사기 피해자들 좀 도움 주는 활동 좀 하고 있고 오리는 강의를 또 개강하는 바람에 한 명 한 명 케어하다 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낙찰 사례 한번 소개시켜 주신다고 해서 화면 보면서 같이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1억대 아파트네요. 이제 실제적으로는 2억대 아파트인데 지분부동산이라서 대구 달성구에 있는 부분의 아파트인데 달성구라고 하면 뭐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대구에서 좀 외곽에 있다 보니까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부부가 공유로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대출을 좀 쓰셨어요.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소상공인 통해서 대출을 받으셨는데 네. 경제가 좀 힘들잖아요, 자영업자들에서. 대출을 못 갚아서 나온 케이스예요. 그렇게 따로따로 받을 수 있나요? 부부 공동명의인데 명의로 이렇게 나눠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소유권은 각각의 지분이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될 수 있으면 전체 지분에 대해서 대출해 주지만 대부업체라든지 네. 정부에서 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낙찰 받았어요. 1억 1,100만 원짜리 2분의 1 지분이 77% 8,500만 원을 받아오셔갖고 3명이 입찰하다 보니까 일반 경매 경공매 하시다 보면 상당히 경쟁률이 좀 세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딱 3명밖에 안 들어왔고 새로운 방안을 좀 얘기를 드렸어요. 매각 기일이 끝났고 허가 결정이 났고 네. 지급 기한이 4월 21일이기 때문에 네. 빠르게 공유자를 접촉을 해서 공유자가 매수를 원하신다라면 그분이 대출을 받아서 어차피 저희한테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잔금 지급 기한 날짜와 대출한 날짜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복등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설명해 드려서 매수를 해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대출을 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4월 20일 안에 대출 날짜는 날이랑 잔금 날이랑 동일해서 자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게끔 매수와 동시에 바로 매도할 수 있게끔 전략을 좀 구해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생분은 그러면 여기 나온 최저가의 10%인 보증금만 잠깐 넣었다가 한 달 만에 이거를 그쵸. 이렇게 불린 상태로 다 엑시트까지 완료가 네. 되는 그 약속된 금액이 있나요? 얼마에 매각을 하는 걸로? 최저가가 2억 3천이잖아요. 호까지만 2억 3천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부를 때는 둘 중에 높은 가격 2분의 1이면 아까 감정 가격은 1억 1,100이었지만 네. 1억 1,500이기 때문에 일단은 적분에 1억 1,500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 실거래가 아니라 매물 그쵸. 기준으로 하는 거기서 이제 일정 부분에서 합의가 된다면 또 할인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객관적인 자리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협상을 하든 소송을 하든 지분권자랑 미리 접촉을 해서 협상을 했는지 아니면 낙찰 받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낙찰 받고 나서 매각허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접촉을 좀 하라는 편이에요. 채권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채권이 여러 개 있어서 좀 많고 복잡해서 당연히 이제 매수할 수밖에 없는데 채권이 적거나 그러면 이제 공유자들이 자기들이 먼저 접촉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매각허가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하게 되면 갚아버리고 취하시키면 매각 불허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매각허가 결정이 난 다음에 좀 움직여라 이렇게 지금 제가 조언을 드리고 있어요. 보통 지분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임차인이 없는 거를 저희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권리 분석할 게 없다. 건물 등기를 네. 보면서 스토리가 좀 보이거든요. 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거래가액이 2억 800이잖아요. 10년 전에 2억 800인데 지금도 2억 2천, 2억 3천이면 지방 아파트는 시간이 많이 간다 그래서 많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느낄 수 있고 상당히 거래 금액도 들쑥날쑥하지 않았고 일정한 부분에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 지역에 대한 특성도 좀 알 수 있고 오히려 경매하는 사람들은 안정성이 확보가 되니까 변동이 없어서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서민금융, 네. 신용보증, 소상공인 이번에 직업은 자영업이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고 공유자들에 대한 특징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음 여러 군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이 있어 이분들이 먼저 채권을 갖고 채무를 갖고 다음에 취하시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채권자도 상당히 많고 주로 활동하시는 게 수도권이신데 지금 네네. 물건은 대구 물건이잖아요. 대구 물건을 찾으신 이유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그 지분이라고 해서 꼭 수도권만 할 필요는 없고요. 보유하고 있는 자기 금액에 따라서 일반 경매 같은 경우 전체로 보면 수백 건이 나오잖아요. 지분은 특수물건이기 때문에 한정적이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자기가 권리 분석할 수 있고 아파트 자체가 사실은 거래가 많이 되잖아요. 네. 그죠? 요 하나만 봐도 충분히 이 사람이 매수를 안 해주더라도 둘이서 같이 매도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팔 수 있는 거래량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로 하게 되려면 입지가 좋고 수도권에 분명히 해야 되지만 얘는 짧은 시간에 단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분석은 안 해요. 이 아파트가 공유자들과 협상이 안 됐을 때 다 같이 매수할 수 있는가 거래량만 보고 들어가는 거라서 전국에 있는 게 모든 게 섹터가 저희의 타겟입니다. 저는 그게 진짜 경매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지역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전 이 물건을 싸게 살 거니까 이 물건이 지금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거지. 그 주변이 얼마인지는 제 아파트는 특히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 안 들이고도 짧은 시간에 편하게 좀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물건 한번 볼까요? 수도권. 네.
서울 물건인데요. 네. 3분의 1 지분 가격이 2억대였는데 수강생께서 입찰에 참가하셔가지고 이것도 3명이죠. 경쟁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 지분인 거 말고는 깨끗한 거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네. 이분들도 그냥 수업 시간에 들은 걸로 다 이제 소송을 하시거든요. 이분은 매일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하고 해서 들어갔는데 한 10번 이상 갔다고 들었어요. 경기도. 일반 경매. 네, 계속 폐철을 했대요.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협의 분할은 상속이죠. 가족끼리 협의를 해서 한 사람한테 몰아준 거예요. 원래 법적으로 하게 되려면 자식이나 부부한테는 일정한 법적 상속 비율이 있어요. 배우자한테는 1.5, 자식들한테 1대 1을 줘야 되는데 네. 요거를 줘버리면 그 자식들의 채권자들이 그거를 가지고 경매를 시켜버릴 거잖아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빚 없는 사람한테 다 멀어져요. 이것도 이런 케이스예요. 원래대로라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배우자한테 9분의 3, 자녀분들한테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네. 어머님이 9분의 3 지분에 채권자들이 많다 보니까 따님한테 그냥 다 몰아준 거예요. 이제 채권자들이 그걸 알고 사회행위로 의한 빼돌렸다는 뜻이거든요. 원상태로 다시 갖고 와라. 원래대로라면 엄마가 9분의 3을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빼돌려서 딸한테 몰아줬으니 엄마 먹고 다시 달라. 가처분을 하고 소송을 통해서 이기셔서 다시 지분이 원상태로 보시면 이분한테 다가있던 게 취소가 되고 다시 소유권이 경정되면서 딸 9분의 6, 나머지 엄마가 9분의 3도 다시 변경이 된 거죠. 보시면 이제 어머님이 사시거든요. 네. 근데 어머님이 나이가 52년생이면 70이 넘었기 때문에 네. 경제적인 자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결론은 어머님이 여기 살려면 자식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9분의 2 자식이 더 있다는 걸 파악하지 못하면 딱 한 명인 줄 알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안 사면 끝. 근데 지금처럼 부모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자식이 2명이 더 있구나 판단하면 더 사줄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위험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자식분들이 3명에서 충분히 나눠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추측도 가능하기 때문에 스토리를 보는 거고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말소가 되지 않는 선순위 가처분 가등기에 있는 건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말소 기준 권리는 여기 최선순위 설정 2024년 2월 21일이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인데 등기를 보시면 그보다 더 빨리 선순위 가처분이 3개가 있는 거죠. 경매에 기입 등기면 이게 맨 뒤니까 그 앞에 있는 모든 권리들이 다 인수가 돼버려서 위험한 물건들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거를 읽을 줄만 알면 가처분의 원인이 사회행위로 원인으로 해서 취소해서 원상 회복해주는 거구나 해서 이것만 해석만 되면 앞에 있는 가처분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게 되면 원인이 전부 다 뭐냐면 사회행위로 인해서 원상 회복 청구권 여기에 대한 피부적 권리가 목적이 달성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나중에 낙찰자가 가처분에서 취소 결정 받았고 말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걸 읽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안 들어오고 그러네요. 낙찰국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피드백을 받아서 또 가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제가 이거는 목적이 달성했기 때문에 추후에 낙찰받고 취소 결정 받아서 말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가처분이라고 얘기를 드려서 이제 이분이 들어갔죠. 수도권에도 불구하고 입찰도 3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법무사님께서 이런 지분을 교육을 들을 수 있는 또 클래스가 오픈이 됐다고 네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주말반밖에 없었는데 평일반도 좀 열어달라는 요청이 좀 있으셔서 이번 기수부터 평일반과 이제 주말반 2개로 나눠서 진행하게 됐어요. 5+3회 정도. 이론 강의는 4주차 하고 현장 강의 1주차 하고 추가적인 부분에서 셀프 등기, 명단의 현장까지 해서 총 한 7회에서 8회 정도로 정규 강의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분 경매만 알려주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의 시장이 어떻게 되고 흐름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부동산 종류별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분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세금이라든지 셀프 등기가 필수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고 장기적으로 몇 년 이상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정규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무사님의 강의가 특수 물건을 다루시긴 하지만 말씀 주신 대로 뭐 밀착형, 동행, 절시할 수 있는 법들도 다 알려주시잖아요. 네, 특수 물건이다 보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서 협상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정규 강의를 끝나게 되면 그냥 거기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낙찰 받으신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피드백을 드리고 전화로 수시로 연락을 드리겠지만 오프라인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드리고 다른 분들의 투자를 어떻게 이어가는지도 보여줄 수 있게끔 오프라인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무사님께서 교육생분들이 받은 지분 물건 네, 소개 2개를 시켜드렸고 정말 많은 법적 지식과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